안녕하세요. 이번 주 우리 자영업 시장에 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그 창업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빅데이터로 좀 살펴봤습니다. 자영업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빅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영업의 그 키워드의 연관어 분석입니다. 1위에 상태라는 단어가 올라왔는데요. 이 상태가 왜 1위의 상태일까를 봤더니 굉장히 힘든 상태, 그로기 상태, 경제가 거의 낭떠러진 상태,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태의 단어들이 또 글귀들이 올라왔습니다. 이게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들을 많은 분들이 SNS상에서 밝혀주셨고요. 그리고 인스타그램, 또 뉴스, 온라인 뉴스, 또 트위터, 이런 SNS에서 자영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1위로 상태로 꼽았고요. 최근에 이제 학원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. 2위가 학원으로 올라왔고요.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도 휴원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 일대에 요즘 그 거리에 사람이 썰렁합니다. 원래 평일이든 그 주말이든 아이들로 가득가득 하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곳들, 그런 곳들도 저녁 한 7시 반, 8시가 되면 썰렁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그 학원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영업과 연관된 언급량 2위에 학원이 올라왔고요. 그 상태라는 그 건수는, 언급 건수는 3,410건, 학원은 3,389건, 근소한차로 2위가 됐고요. 또 3위에는 교회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5위에 예배, 6위에 종교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. 최근에 교회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. 그 정부에서는, 지자체에서는 교회에서 오프라인에서 교회 가서 예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런 교회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. 그래서 3위에 교회, 5위에 예배, 6위에 종교. 근데 이게 왜 자영업과 연관되어서 언급이 됐느냐, 이런 의문이 남죠. 아마도 이 교회를 또 자영업으로 보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자영업과 지금 현재 교회와 예배와 운영, 이 관련된 것들이 그 교회 인근에 또 그 상인들 또 희비가 아니라 사실은 비극적인 거죠. 그 슬픈 일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자영업과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. 그리고 4위에는 운영이 힘들다라는 거죠. 그리고 7위에 눈물, 슬픈 얘기가 나오죠. 그리고 8위에 소형, 9위에 자유, 10위에 코로나, 11위에 경제, 12위에 소상공인, 그리고 자영업자, 또 정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았고요. 또 코로나19, 그리고 매출에 대한 언급량, 그리고 소비, 또 직장, 주부에 대한 이런 언급량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1위부터 25위까지 보면 어쨌든 현재 그 자영업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현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 빅데이터가 언급량을 1위부터 25위까지 뽑아줬고요. 50위까지가 있는데 26위부터 50위까지는 큰 특징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와중에 예상되는 현상인데요. 폐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23일, 3월 23일이요.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. 이번 달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1600곳이 폐업을 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68개가 폐업을 했는데요. 그때와 비교해보면 1년 만에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약 9%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. 132곳이 증가를 했는데요. 이게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딱 20일간인데 앞으로 4월, 5월, 6월이 되면 휴업과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더 10%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이나 카페, 술집,
뭐 편의점들이 속한 식품위생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.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뭐 그런 대표적인 업종인데, 일단 경기 불황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고요. 폐업한 식당들이 지난해보다 지금 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9% 늘어났고요.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요,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644만 명이에요. 원래 자영업자는 5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왜 그런 100만 명이 더 많으냐? 이 100만 명은 무급 종사자, 그러니까 식구들 중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월급 받는다고 신고를 안 하는 거죠. 물론 월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받는다는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종사자, 이분들도 자영업자로 통계청에서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644만 명인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 취업자, 돈 버는 사람의 24%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. 사실 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금 얼마큼 좀 많은 거냐면 OECD 국가가 자영업자 비중이 한 15% 정도가 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25% 정도가 되니까 10% 정도 좀 많은 거죠.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좀 버텨봤었는데 지금 경기 불황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때 더 확 폐업률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피부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뭐 드렸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위기냐면요, 버티질 못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. 19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는 큰 기업들이 먼저 도산이 되면서 아래로 줄줄이 연관 기업이나 또 실직자들이 생기면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는데요. 그때 사실은 서민 경제가 나빠지기도 했지만 그때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1997년도,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실직자들이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그 돈을 벌어서 뭐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요. 근데 재취업은 안 되니까 그래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. 뭐 기술이 있어야지 창업시장에 뛰어들잖아요. 그때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막 뛰어든 게 이제 치킨집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 뛰어들게 되고요.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덩달아 브랜드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본부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프랜차이즈가 아이러니하게 또 발전이 된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위험 신호다.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, 그래서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하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위로 위기가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IMF 때는 그 사실은 어느 정도 뭐 밑에 그 서민들이 뭐 충격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시간이 걸릴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코로나19 때 19가 터짐과 동시에 서민이 바로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서히, 사실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으면 3, 4개월도 못 버티는 곳들이 생기니까 뭐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그 한 지점을 다녀왔는데요. 완전히 그 1,000만 원 직접 대출이라고 해서요. 국가에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직접 그냥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은행까지 넘어가지 않고요. 며칠 만에 1,000만 원을 은행에 꽂아주는 그런 제도를 며칠 전에 시행했을 때 첫날 갔었는데 완전히 북새통이었어요.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대출 받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원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왜 이게 뭐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냐,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냐, 또 이러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었습니다. 말 그대로 뭐 아비규환처럼 그런 영상을 제가 찍어오기도 했었는데요.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는 분들도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고, 거기도 거의 밥 잘 먹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제 예약제로 그 대출을 받게끔 어찌 보면 순번표를 주게 된 꼴이죠. 그래서 조금 좀 나아졌는데, 아무튼 정부에서는 지금 1,000만 원을 긴급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1.5%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, 언젠가 빚이죠. 이것도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당장 버틸 힘이 없으니까 1,000만 원을 빌리러 가는 거죠. 근데 사실 이 1,000만 원도
뭐 몇 년 가겠습니까? 이거 뭐 한두 달이면, 아니면 왜 그 1,000만 원을 받으러 갔냐면 지금 당장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1,000만 원으로 받아서 이걸 메꿔야 되거든요. 그러면 당장 다음 달, 다다음 달에 또 걱정이에요. 그래서 이게 당장 이거 1,000만 원을 주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.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나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, 그런 교육도 꼭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기사는 1,000만 원 직접 대출이라는 거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폐업했던 것, 폐업이 지난해보다 좀 많아졌다는 거고요.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100명 왔다 갔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, 이번 주도.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그 자영업의 연관어는 거의 부정적인 그런 감성이 들어간 그런 키워드들이 올라왔고요. 실제로 부정 긍정의 그 감성 비율도 부정 단어가 긍정 단어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주 지금 2020년 3월 28일입니다. 이번 주 한 주간의 창업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은 거의 없었고요. 거의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만 들려왔습니다. 이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. 당장 현찰로 월세를 통 크게, 한 달 월세를 통 크게 내주는 곳은 명륜 진사갈비입니다. 사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상황인 거고요. 더 깊이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, 아무튼 통 크게 쌌다는 거, 이거는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따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곳은 몇 곳에 불과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명륜 진사갈비는 최근에 몇 년 동안, 아주 짧은 기간 몇 년 동안 어떤 수입이 사실은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 크게 쓸 수 있었고요. 나머지는 쉽지 않죠.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는 위생 약품들, 소독제, 손소독제, 또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맹점에게 보내거나, 아니면 그 로열티를 면제를 해주거나 한 2달, 3달 정도, 이런 정도였으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서 그렇게 가맹점에게 지원을 못하는 그런 본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만들겠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프랜차이즈로 가맹사업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, 가맹점주로 좋은 것인지, 그 영상은 제가 빨리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창업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